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까 또 미스코리아 또 4부작이 미스코리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꼬리에 물 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왜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 보면 그냥 솔직히 구린데 왜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강요받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 질문의 처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질문의 첫 번째는,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가 폐지가 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됐거든. 그래서, 얼핏 옛날에 들은 기억은 있었는데, 나도 요 근래 미스코리아 3부작 얘기를 하면서, 수영복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게 왜 폐지가 됐지? 하면 뭐 안 봐도 그냥, 우리가 쿵쾅이들이 난리 피고, 어머! 자녀들한테 수영복을 입혀! 이 개새끼들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 알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연결돼서,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부분이랑 연결된 것도 있고, PC랑 연결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좀 모순적인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결국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대한민국 미인대 수영복 심사가 언제부터 사라졌고,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정확히 2019년부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 이 전보다 내 중국 바이러스 걸려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가 현대화와 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현대화와 변한 사회적 인식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성상품화에 대한 비판이지, 그지? 그래서 수영복 심사는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성평 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성상 푸마와 같은 이 노딱 피하기 위해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전통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을 하면서 뭔가 단순히 외모가 아닌 참가자의 지적 능력과 재능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평가하는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내면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건데, 발씨,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리고 국제대회의 변화, 특히 미스 아메리카가 2018년에 수영복 심사를 폐지한 그 영향감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신 추가된 요소가 뭐 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와 뭐 이딴 걸 추가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유로 이게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러면 수영복 심사를 폐지를 했는가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나라, 생각보다 다는 아닌데 많은 나라가 폐지를 했어. 그래서 OECD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미인대의 수영복 심사가 폐지가 되고 축소되는 흐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청평 등 의식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미인대에 대한 비판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 가장 큰 게 미국이야, 미국. 미스 아메리카에서 2018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거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따져보면 지금 세계 1장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말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2020년 이후 수영복 심사를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런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의 외모 중심의 평가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선 여전히 전통적인 형식이 유지되지만 역시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실존주의 빠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 프랑스는. 그래가지고 그 외에 호주나 한 요 정도 나라가 대표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굵직한 나라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어느 한 나라 한 나라 다 호락호락한 나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후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폐지의 이유는 전부 다 똑같은 이유야. 그런 성상품화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나 포괄성과 다양성, 그리고 국제대회의 설렘, 뭐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더라고. 물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게 미스 유니버스에서는 이게 아직 남아있어. 이게 2024년인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다른 나라, 이 방금 전 나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영복 심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전 언급한 다섯 나라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라잖아.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국력적으로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맨 처음에 이게 그 수영복이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한복 같은 걸로 심사를 했거든.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이 한복이 더 좋았어. 한복이 이뻤단 말이야. 한복을 좀 약간 어렌지도 잘했고 약간 좀 창조적이라고 느꼈거든. 그래서 야, 한복을 저렇게 해서 심사하면 나쁘지 않겠구나 했는데, 또 이것도 랄지 광발을 들어가지고 어머! 수영복이 왜 저따구로 야한 거죠? 야, 이 개새끼들아! 약간
여러분 이래갖고 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수영복 심사를 가장 오래 유지했던 대회는 그 미스 변산이라고 있거든. 미스 변산이 변산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미인대회인데 여기가 한국에서는 지역 미인대회들 중 가장 오랫동안 수영복 심사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치어리더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 치어리더 중에 한 명이 여기 출신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게 2018년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좀 약간 스타일은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그지? 그래서 다들 야 사진이 90년대 사진인 줄. 머리 조금 에반데 유쾌한 골장이다. 윤영선님이 동일인물이야? 이런 이야기. 화장이랑 머리가 청국장 같아. 그래서 이 화장법이 약간 올드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2013년이었잖아요. 유비관우 정비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런 샹샹 푸마라던가 아니면 다양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다양성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악마의 구렁텅이가 사실 그게 미국이야. 지금 PC 이상을 퍼뜨리는 게 미국이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폐지가 되면서 그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잖아. 미스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미스 아메리카의 100년 역사상 처음 나온 그런 미인이 누군지 알아? 브라이언 밤 응유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 얘가 진짜로 얘가 우승을 했어. 뉴햄프셔주 지역의 미스 아메리카 미인 대회에서 브라이언 밤 응유엔이 미스 그레이터 대리 2023 우승자 왕관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응유엔은 자신의 SNS에 미스 아메리카 100년 역사에서 나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젠더 타이틀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물론 내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뉴햄프셔 같은 경우가 약간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캘리나 이런데 민주당 쪽은 이제 PC라던가 다양성을 빌미로 하나의 그런 땅 따먹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런 LGBT라 소수자들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이게 손을 너무 넘어가지고 박살나게 되는데, 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지금 와서는 그런 뭔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 여성들이 그런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되게 강한 반감을 품고 있는데, 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으로 양쪽으로 일관되게 나간다면 난 나쁠 것도 없다고 보거든. 얘네들이 그런 것처럼 남자도 키 작아도 멋있다. 주지 작아도 멋있다 이렇게 해주면 난 그 모든 소통이 반대로 나간다면 난 상관이 없다고 보는 주의란 말이야.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나도 진짜 난 내가 남녀 평등주의자라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난 정말로 평등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욕먹는 게 항상 일방적인 관점에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다양성과 그런 것들, 기존의 전통성을 깨트리는 것들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허용된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골 때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자남들이 막 진짜 젠더들이 막 여자들 참가해서 막 여자 막 패고 아 진짜 그래. 그래, 얘들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다양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양성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나가서 다양한 그런 유로피언들이나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게, 얘네들은 진짜 근력 운동이라는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반면에 내가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미스 코리아는 획일화된 미를 강조를 하잖아. 그런 걸 봤을 때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도 진짜 장은실 같은 사람 나가면 미스 코리아 한번 주고, 고민정 같은 사람 나가면 미스 코리아 한번 주고, 그래 항상 이런 시대라는 것들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준무늬가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것들을 시대로 또 다른 다양성으로 관통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통시키지 않고 엉뚱한 걸 관통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막 나이키라던가 캠에서 당신은 떼이 새끼지만 이뻐요.
아니야, 나중에 그거 몸 안 좋아진단 말이야.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잖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돼서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 이제 정신병자들을 모아놓고 막 뭐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괜찮아 이러고 너희들은 이뻐 이러고 브라이언 웅유엔 저런 애 데리고 가고 아니야, 넌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전통성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깨트리게 됐을 때 굉장히 강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굳이 이런 미스코리아 같은 대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말해보고 싶고 생각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는 뭐 항상 말하는 게 전통성이란 걸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근데 다만, 그 경제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좀 경제에서도 이런 것들은 특히나 자본사회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거든. 이런 거는 방금 전 말한 전통적인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칠 때 뭔가 조금씩 뭔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런 걸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난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게 아닌가. 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